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 한문을 왜 배울까요? 한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교과서 속 한자어를 봤었어요. 대표적으로 수학, 과학, 사회 용어를 가져와서 풀이를 해봤는데요. 교과서 속에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를 좀 알면 교과서 용어를 이해하기 쉽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역사, 문화 속 한자어. 당연히 여태까지의 역사들은 대부분 99%가 한자어로 적혀 있을 거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한글로 쓴 역사보다 한문으로 쓴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생활, 역사, 문화 속에 한자어가 많을 수밖에 없죠. 되게 많겠지만 그냥 많이 쓰이는, 여러분이 알만한, 그리고 좀 알면 도움이 될 역사, 문화 속 한자어를 4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동지, 하지, 입춘, 경칩 이렇게 4가지 가져왔는데요.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기라고 해요. 24절기. 24절기가 뭐지? 뭔가 24개인가 봐 라고 생각이 되겠죠. 1년이 있으면 1년은 4계절로 나누죠. 그렇죠? 근데 또 그거를 각 계절을 몇 개로 나눠야 24가 될까요? 그렇죠? 각 계절을 6개로 나누면 24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런 날씨, 시기, 계절과 관련된 한자어예요. 그래서 요거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볼 거라서 오늘은 전부 다 하지 않고 그냥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4단어 정도만 볼 건데요. 일단 동지부터 적혀 있네요. 동지. 동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걸요? 흔히 다른 말이랑 같이 붙죠. 동지, 팥죽. 팥죽이랑 같이 붙죠. 왜 동지 팥죽이지? 동지 팥죽이 뭐냐면요. 동짓날 먹는 팥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동짓날이 뭔데? 동은요. 겨울 동자예요. 그리고 지는요. 지극하다. 지극정성할 때 끝까지 간 거죠. 또는 이르다, 어딘가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동지 해석하면 겨울이 지극한 때 혹은 겨울이 이르렀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을 얘기해요. 한겨울 가장 춥고 가장 밤이 길 때. 밤이 가장 길면 뭐가 많이 출몰할까요? 귀신, 도깨비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옛날에 귀신, 도깨비들이 붉은색을 무서워한다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붉은색 팥죽을 쏘아서 먹기도 했고 또 문 앞에다 뿌려놓기도 했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풍속이 팥죽을 먹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요게 둘이 서로 반대되는 단어인데요. 하지라는 말이 있어요. 겨울의 반대말 당연히 여름이겠죠. 여름 하자예요. 지는 똑같이 지극하다, 이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지 해석하면 여름이 지극한 때 혹은 여름이 이르렀을 때, 여름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날은 밤이 긴 게 아니라 낮이 길겠죠. 그래서 동지, 하지 서로 각각 겨울에 지극한 때, 여름에 지극한 때.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 하지는 여름이니까 낮이 가장 긴 날이 되겠죠. 그래서 해가 잘 안 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입춘 벌써 지났죠. 입춘이 뭘까요? 일단 춘자 들어가니까 봄이구나 라는 느낌은 올 것 같아요. 일단 입자는요 서달 입자예요. 서다, 서있다, 어떤 정립하다, 수립하다 할 때 그 입자고요. 추는 당연히 봄춘자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봄에 들어선 절기를 얘기하는 거야. 봄의 첫 절기. 그래서 아까 여기 표 보면요. 봄 있죠. 봄에서 첫 번째 절기가 입춘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들어선 거죠. 여름의 첫 절기는 당연히 서달입의 여름하. 가을의 첫 절기는 서달입의 가을추. 겨울의 첫 절기는 서달입의 겨울동, 입동. 그래서 각 첫 절기에는 무조건 서달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 5일 정도라고 하죠. 이미 한참 지났어요. 한 달 넘었죠. 봄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겨울의 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칩 보면 경칩도 은근 들어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 경자가 무슨 경이냐면 놀랄 경자예요. 너무 놀라서 경악했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경자가 놀랄 경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말맞자가 숨어 있죠. 말은 예민한 동물이라서 아주 쉽게 놀라요. 점이 하나 더 찍혔네. 그래서 말마 들어가서 놀라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요 아래에 있는 거 벌레 충자거든요. 요거 들어가면 파충류랑 관련된 거 혹은 곤충과 관련된 거 나오는데요. 개구리 칩자예요. 개구리 칩. 개구리. 그러면 해석하면 개구리가 놀란 거예요. 개구리가 왜 놀랐을까?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깨어나요. 따뜻해졌네?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칩도 봄의 절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봄에서 아까 첫 절기 입춘이고요. 세 번째 절기가 경칩이에요. 개구리가 놀라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경칩은 3월 5, 6일이네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 문화 속에 한자어가 엄청 많이 숨어 있다. 이런 거 알면 달력에 이런 거 표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입춘이네.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 문화 속 한자어 봤고요. 다음 5번 동음이의어를 보도록 할 거예요. 동음이의어가 뭐냐면 이것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동은 같을 동이에요. 음은 소리음. 소리 발음 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 의라는 건 뭐냐면 다를 이자예요. 의는 뜻의자예요. 그래서 소리는 같은데 이 의, 뜻의자. 뜻은 다른 어휘가 바로 동음이의어예요. 그래서 발음은 같아요. 근데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 단어를 선생님이 이렇게 세 종류를 가져왔어요. 일단 의사라는 말을 보면요. 한글로 그냥 의사라고 적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음이의어가 많으니까. 흔히 많이 쓰이는 단어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의사는 뭔지 혹시 알겠어요? 첫 번째 의사는요. 이거 의자가 의원 의자예요. 병원의, 의원의. 사는 스승사.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의원에 계신 선생님. 그래서 의사. 얘는 병 고쳐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있는 의사는 뭘까요? 얘는 주로 앞에 사람 이름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분들, 의로운 선비들, 안중근 의사라고 하죠. 그때 그 의사가 이 의자예요. 이 의자는 옳을 의자, 옳다. 다음 이거는 흑토 아니에요. 밑에가 더 짧아요. 그래서 얘는 선비사, 선비. 옛날 고고한 선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안중근 의사 같은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호칭을 의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의사는 뭐냐면요. 서로 대화해서 소통하는 거 뭐 한다 그러죠? 의사소통한다고 하죠. 앞에 있는 의자는 뜻 의자예요. 그 뒤에 있는 건 생각 사자예요. 그래서 의사, 여기 세 번째 있는 의사라는 건 나의 뜻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건 나의 뜻과 생각을 소통하는 거, 서로 교환하는 거, 통하는 거.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글로는 의사라고 음은 같지만 한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에 뭐 어떤 서류를 낼 때 의사라는 말을 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괄호 열고 한자를 같이 병기해주면 읽는 사람이 이거 의사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물론 문맥 파악해보면 이 병 고치는 사람인지 의사소통인지 물론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의사, 동음이의어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음이의어 보면요. 연패라는 말이 있어요. 연패 들어봤나요? 이거 주로 뭐 뉴스, 스포츠 뉴스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연자는 둘이 같네요. 이 연자가 뭐냐면 연속하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연자예요. 그래서 이을 원래는 련이에요. 있다, 이어진다. 그럼 연속하다라는 건데 뭐가 이어질까? 앞에 있는 연패는요. 요거는 지답해자예요. 그래서 승패를 가린다라고 하죠. 승은 이길, 승패는 지답해.
그래서 여기서 패는 지다니까 연이어서 계속 지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마다 계속 지는 거 연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연패가 있네요. 얘도 패자가 같은 패자예요. 음은 같아요. 근데 얘는 뜻이 뭐냐면 얘는 으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둘이 뜻이 서로 반대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어떤 팀을 아예 완전 지는 팀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어떤 팀을 계속 이기는 팀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중국에서는 뭐 패자라는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 패가 되게 으뜸이 되는 약간 왕, 임금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긍정적인 의미의 한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있는 연패는요 계속해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어쩔 때는 막 연패가 지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어떨 때는 계속해서 이기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진짜 한자를 꼭 표기해줘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좀 확실히 한자를 같이 병기해주면 좋다. 병기라는 거는 나란히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괄호 열고. 그래서 연패 봤고요. 그다음 마지막 동음이에요. 자, 수행이란 말이 있죠. 수행. 얘도 되게 단어가 많아요. 우리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이는 수행은 수행평가가 되겠죠. 그럼 그 수행평가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수행평가할 때 수행이 될까요? 수행평가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혹은 뭐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을 완수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완벽하게 잘 해내는 거. 그래서 그때는 어떤 몇 번째 수행평가냐면요. 요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얘는 한자 뜻을 풀이해보면 얘는 마침내 숫자예요. 그래서 뭐 해낸다, 완벽하게 해낸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은 행할 행. 요렇게. 그래서 마침내라는 게 결국에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잘 행하는 거를 수행. 그래서 요럴 땐 요게 수행평가가 예시가 있겠죠. 수행평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수행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알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도를 닦는다. 마음을 수양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앞에 있는 게 닦을 숫자예요. 닦을 수. 수양하다 할 때 수. 행은 당연히 행할 행이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 몸 이런 거를 닦아서 행하는 거. 정돈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런 거 닦는 거. 이런 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수행은 뭐냐면요. 얘가 따를 숫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행은 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뭐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행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냐? 그래서 주로 비서 같은 사람들, 보좌관 같은 사람들을 수행원이라고 하거든요. 원은 인원 할 때, 그 사람 할 때 원이고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뭐 안내해주고 보조해주고 그런 걸 수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대통령 같이 이제 좀 고위층 인물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수행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도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한자를 좀 같이 병기해두면 좋다. 자, 6번. 헷갈리기 쉬운 단어를 구분해보자. 요거는 동음이의어는 아닌데 조금 비슷해요. 발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바꿔서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자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것도 진짜 많이 쓰여요. 결제. 일단 그러니까 발음으로는 비슷하죠. 결제. 아인지 어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나 카드로 뭐 문구용품을 결제했어. 그래서 물건 산다는 얘기죠. 그때 결제는 앞에 있는 결제일까요? 뒤에 있는 결제일까요? 맞춰보세요. 뒤에 있는 결제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거 보면 공통적으로 앞에 있는 결자는 같네요. 이거 결단하다, 결정하다 할 때 그 결자예요. 결정할 결자. 어쨌든 결정을 하는 거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결정할 결이고요. 뒤에 있는 게 다른데 이 제자가 뭐냐면 건너가다라는 의미예요. 건널 제자. 물건을 사서 내가 완전 강을 건너버린 거죠. 안 그러면 또 환불하고 반품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결정을 해서 이걸 사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사기 전과 사기 산 후로 이제 건너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결제는 물건을 사는 거죠. 사다. 내가 마음 먹고 사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결제는 뭐냐면요. 주로 이제 회사원들이 많이 쓰이는 건데요. 내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윗사람한테 결제를 받죠. 그래서 얘는 결제를 받다, 결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뭐냐면 마름질하다, 마름질할 제요. 마름질이 뭐야? 마름질이 뭐냐면요, 옷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가다듬는 거를 얘기를 해요.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잘못 꿰매진 거 이런 거를 좀 다듬는 거를 마름질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옷 의자가 보이죠? 그래서 옷감을 마름질한다.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뭐 평사원이 뭐 어떤 거를 구매하겠다라고 윗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윗사람이 어디 보자, 제대로 했나라고 하면서 마름질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고 마름질 다듬는 거. 그래서 고를 때는 이 결제를 쓰고 물건을 살 때는 어이 결제를 쓴다. 이건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두 번째 헷갈리기 쉬운 단어, 개발과 개발. 요것도 좀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자부터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 개자는, 앞에 있는 개자는요, 열다 개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요게 문이거든요. 문을 활짝 열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의 개자도요, 얘도 열다개요. 오이? 차이가 없네? 그러면 뒤에 있는 발자는 똑같잖아요. 뒤에 발전하다 할 때 그 발전할 발자죠. 피다발, 뭐 쏘다발이라고도 하는데 발전할 발. 그럼 앞에 있는 글자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한자가 둘 다 열다는 열다인데요. 조금 어감이 달라요. 얘는 그냥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거고요. 얘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하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속내를 더 많이 보여준다. 얘는 그냥 문을 연 상태고 얘는 문을 열고 내 속 안의 것까지 다 보여준다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개발은 어떤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발전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신약을 개발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개발은요, 어떤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기존 능력을 더 발전시켜요. 그래서 있던 거를 일깨우는 거죠. 일깨움.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개발했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아이일까요? 뒤에 있는 여이일까요? 그럴 때는 뒤에 있는 여이를 쓰는 거고요. 나에게 아예 없던 능력이 있었어요.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이 아이 개발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는 말을 할 때 자기 개발도 되고요, 자기 개발도 돼요. 그치만 둘의 차이는, 얘는 나한테 아예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내가 아예 뭐 달리기를 아예 못했는데 달리기를 맨날 해갖고 되게 잘하게 됐어요. 그런 거는 자기 개발. 근데 내가 원래 조금 잘했던 거, 뭐 그림 그리기를 좀 잘했는데 조금 더 갈고 닦아서 더 발전시킨 거는 요 여의 개발이 되겠죠. 요거 주로 이제 내적인 거, 외적인 거라고 하는데, 내적인 걸 개발하고 외적인 걸 개발하고 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 다음, 자, 모사와 묘사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한자를 보면요, 앞에 있는 모자는요, 본뜨다 라는 모자예요. 본뜨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 할 때 모자예요. 모양, 모습. 뒤에 있는 사자는 뭐 그 백길 사자예요. 백기다. 백길사. 뒤에 있는 묘사 할 때 묘자는 그릴 묘자예요. 그릴묘. 그 다음에 백길사. 백기다라는 말은 비슷하네요. 그러면 모사와 묘사는 뭐냐? 앞에 있는 모사는요, 모양이잖아요. 모양. 그래서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베끼는 거야. 모양 그대로
베끼는 거. 그래서 우리 성대 모사예요, 묘사예요? 모사죠. 성대. 그 사람의 그 목소리를 똑같이 모양 그대로 베끼는 거죠. 그래서 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묘사는 주로 미술에서 많이 쓰이죠. 어떤 대상, 물건 따위를, 대상 같은 거를 뭐 언어로 뭐 서술한다거나 혹은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베끼는 거고 얘는 다른 수단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베끼는 건 같은데 얘는 그대로, 얘는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모사와 묘사, 묘 때문에 차이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것도 틀리는 친구들 많을걸요? 연애, 연예. 자, 그러면 퀴즈. 뭐 BTS 뭐 이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연예인이에요, 뒤에 있는 연예인이에요? 연예죠. 왜 그러냐면 얘도 한자 차이. 이 뒤에 있는 연은요, 연극하다 할 때 연이에요. 연극하다, 연기자 할 때 그 연. 그다음 뒤에 있는 거는 제주 예자, 재능할 때, 예체능 할 때 예자가 이거거든요. 예술할 때 예자. 그래서 연예인들은 연극도 하고 예술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극 연예 제주 예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연애는 뭘까요? 모두가 대부분 추구하는 바죠. 사랑하는 거죠. 남녀 간에 서로 부화하는 거. 그래서 이 연자는 사모할 연자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거. 뒤에는 애자는 사랑 애자죠. 둘 다 공통적으로 한자가 마음 심자가 숨어있죠.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 다 마음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구분하기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사랑, 여인은 그 연예인 할 때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 연예다. 그다음 마지막 경신과 갱신. 이것도 아마 국어 시간에 많이 보게 되는 단어인데요. 수능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자, 경신은 뭐고 갱신은 뭘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달리기를 100m를 15초를 뛰는데 내가 이번에 13초로 땡겼어요. 그럼 기록을 경신했을까요? 갱신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기록을 경신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근데 보면 좀 특이한 게 둘 다 한자 똑같죠? 오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자에는 똑같은 한자라도 다른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 꼭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음이 달라졌죠. 그래서 아마 뜻도 달라졌을 거예요. 앞에 있는 경우를 익힐 경우에는 얘가 앞에 있는 경은 고칠 경이에요. 고쳐요. 뒤에 있는 갱은요, 다시 갱자예요. 둘의 차이는 기록이 원래 내가 15초인데 13초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고쳐진 거예요. 신자는 새로울 경자죠. 새로울 신. 얘도 새로울 신자. 그래서 새롭게 고쳐내는 거예요. 15초에서 13초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록을 경신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운전면허 만료 기간이 내가 2030년까지인 거예요. 근데 내가 2030년이 됐어. 그러면 다시 새로 받아야 되죠. 그럴 때는 갱신, 운전면허를 갱신. 원래 면허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날짜만 연기를 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거는 갱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알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자, 다음 7번. 한자 문화권의 한자어. 한자 문화권이라는 건 첫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쓴 나라들이 꽤 돼요. 거의 동아시아권의 나라들이 한자 문화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한중일뿐만 아니라 뭐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도 다 이제 한자를 많이 빌려서 썼어요.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됐지만. 그래서 그 의미상으로는 같은 단어가 되는 거. 그렇지만 발음으로는 조금 다른 단어. 그래서 공통적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간에서 어떤 물건, 단어들이
말로는 다르지만 한자를 보면 아 같은 단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여행을 했을 때 예를 뭐 단어가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한자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 화장실이네, 이거 물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 단어 정도만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불을 끄는 걸 소화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화기라고 해요. 소가 뭐냐면요, 꺼질 소자예요. 꺼질 소. 보면 여기 삼수변이 보이죠? 물로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화자. 얘가 꺼질 소. 그다음에 얘는 불화. 기는 기구, 기계, 기자가 되는 거. 그릇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불을 끄는 기구가 바로 소화기죠, 우리나라는. 근데 멸화기라고 쓰는 단어 나라도 있어요.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그래서 멸이 뭐냐면요, 얘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소멸하다, 뭐 자멸하다, 멸망하다 할 때 그 멸자예요. 그래서 소멸할 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도 공통적으로 삼수변, 물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불화, 똑같이 기구기. 그래서 불을 소멸시키는 기구.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불났어요. 근데 거기에 멸화기라고 써있어도 요거 그 꺼트리는 거잖아, 소멸하는 거잖아, 그러면 불 끄는 거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뭐 창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뭐 편말로 이렇게 멸화기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승이란 말, 우리나라에서는 환승이라고 표현하죠. 뭐 버스에서 버스로 갈아탄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탄다. 이 환자가 바꿀 환자예요. 교환하다 할 때 그 환이에요. 얘가 뭐냐면 손이에요. 손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 물물 교환할 때 환이고요. 승자는 타다 승자예요. 승차하다 할 때, 타다 말 타는 건 승마한다라고 하죠. 그 승자에 오를 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바꿔서 타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환승이라고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환승이란 표현 대신 전승이란 표현을 써요. 이것도 뭐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얘도 바꿀 전자예요. 전환하다 할 때 전자예요. 얘는 보면 요 왼쪽에 수레차자가 보이죠? 수레 바퀴가 굴러가면서 전환되는 거예요. 승은 똑같이 타다 승이 되겠죠? 똑같이 타다 승. 그래서 환승, 전승 같은 의미다. 다음 마지막 서행, 만행. 우리 뭐 길 가다 보면 표지판에 뭐 자동차든 아니면은 뭐 사람이든 길에 천천히 가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한자어로 서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서자가 천천할 서자예요. 천천히 서자예요. 그다음에 행은 아까 가다 행도 되고 행하다 행도 된다 그랬죠. 얘는 가다가 되겠죠.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요런 글자가 보이죠. 얘가 길을 표현을 해요. 원래는 이렇게 사거리인데 여기 부분만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간다, 천천히 간다. 얘는 그냥 간다. 그래서 서행은 천천히 가다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서행이라는 표지판 대신에 만행이라고 돼 있어요. 만은 뭐냐면요, 원래는 게으를 맞아요. 근데 게으른 거 보면 느릿느릿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천천히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만행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뭐 운전을 하는데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한글 없죠. 만행? 뭐지?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천천하다라는 의미지, 게으를 만자지,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겠다 라고 표지판을 읽고 교통법규를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이제 8번 마지막이에요. 한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 이제 흔히 한문이랑 중국어를 가장 많이 연결을 시켜요. 물론 일본어랑도 연결시키지만 지금 현대의 중국어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복잡한 한자가 아니에요. 얘네 원래 되게 복잡하게 썼는데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쓸 일이 조금 줄어들었죠. 특별한 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얘네는 이 복잡한 거를 맨날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간략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 이 복잡한 글자를 번체자라고 하고요. 번잡하다 할 때 그 복잡할 번자고요. 지금 현대 중국에서 쓰는 건 간체자라고 해서 간략하게 바뀐 글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린 지금 번체자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글자들. 근데
얘도 간체자로 변환되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막 변환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그 흐름을 알면 중국어를 쉽게 배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요 번체자 첫 번째 세금이죠. 세금변이에요. 세금. 주로 선생님 부수를 가져왔어요. 부수라는 건 뭐냐면 아까 봤지만 이렇게 한자가 통으로 이렇게 하나인 글자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뭐 위아래로 쪼개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한 부분을 좀 가져왔어요. 세금 한쪽 변에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부수 이렇게 한쪽 부분을 가져왔다. 세금변은 어떻게 바꿔서 간략하게 쓰냐면요. 현재 중국에서는 세금변을 이렇게 써요. 와 진짜 간단하다. 그치만 모양이 좀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아 요거 세금이네? 세랑 관련된 의미 나오겠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완벽히 몰라도 비슷한 맥락을 알면 뜻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말씀원변이죠. 말씀원.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요것도 꽤 간단한데 요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위에 점은 그대로 밑에 땡땡이랑 네모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너무 간략하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쓴다면 얘네는 요렇게 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문문자예요. 요거 문 모양 본뜨거거든요. 출입문. 얘는 어떻게 쓰느냐? 얘도 간단하지만 요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쓴다면 이 물을 문자거든요. 얘네는 요렇게 쓴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얘도 아까 뭐 요런 식으로.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실사예요. 실사. 실사가 뭐냐면요. 요거 실 막 엉켜 있는 거를 이제 그 막대기에 꿰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과 관련된 의미가 나오는데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를 그냥 가로 작대기로 그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얘네는 물론 오른쪽도 간략하게 쓰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여기 아니라 이렇게 바꿔 쓴다라고 알면 되고요. 그 다음 한자는 보다 견자예요. 본다라는 의미인데요. 얘는 어떻게 쓰냐? 요렇게 바꿔서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보다 시자거든요. 그럼 얘네는 요거 그대로 써주고 볼견자 요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러면 중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물고기어거든요. 얘는 어떻게 쓰냐? 뭐 이렇게 쓰고 밑에 점을 그냥 하나로 그냥 퉁쳐요. 그래서 뭐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요렇게 바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고기 잡으러 어자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부수라서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부수는 아니고요. 뭐 음은 경자인데요. 어쨌든 이 음은 경자예요. 그래서 얘도 되게 복잡하죠. 얘네는 요렇게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실사변이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얘를 뭐 경전, 길 이런 의미의 경자거든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 그럼 얘랑 같이 응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사변 이렇게 써주고 경자를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중국어가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요거로 바뀐 거예요. 자, 다음 오른쪽 표 또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아는 한자일 것 같아요. 나라국자죠. 나라국. 나라국은 꽤 복잡한 획이에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네모는 그대로 써줘요. 그래도 양심상. 그 다음에 고수를 옥자로 바꿔줘요. 그러면 너무 편하죠. 나라국. 대한민국 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뭐 지역, 나누다 그런 구자예요. 뭐 인천시 미추홀구 할 때 그 구자거든요. 지역구. 얘는요. 이 입구자 3번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X자로 바꿔요. 이렇게. 너무 쉽죠? 그 다음 얘는 먹을 식자거든요. 뭐 밥식이라고도 하고. 얘도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실 음이다. 이거 마실 음자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 그대로 써주고 옆에 이렇게 써주면 마실 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조금 많이 안 쓰이긴 하지만 얘 마땅할 당자예요. 마땅하다. 당연히 할 때 마땅할 당. 얘도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줘요. 너무 쉽죠? 대충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요런 것들? 밑에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지나갈 역자예요. 지나간다. 역. 얘가 음이 역이라서 여러분 혹시 힘역자 어떻게 써요? 힘역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써줘요. 요거 써주고 이거 힘역이니까 역으로 바꿀래. 요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음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역이니까 여기 안에다가 역 써주고 바깥에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맞자. 이거 말맞자죠. 말만은 요렇게 써요. 하나, 둘, 셋. 요렇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거 수레차자죠. 수레차, 수레거라고도 하고요. 수레. 얘도 음이 두 개예요. 차도 되고요. 거도 돼요. 얘는 요렇게 바꿔요. 근데 얘는 뭐 획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네요. 수레차, 수레거. 마지막으로 요거 길다장이죠. 장거리 할 때 그 장신할 때 장.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아이고 요거 하나 빠져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장자를 바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리를 대충 알면 중국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면 중국어 배우기 쉽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본어는 거의 한자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일본어 공부할 때 한자를 더 많이 쓰죠. 어쨌든 우리가 한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왜 해요? 이런 얘기는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